지금부터는 평가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평가라는 것은 물건의 값어치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액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가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누가 하느냐? 평가업자가 하는 겁니다. 평가업자가 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절차로 하느냐? 앞으로 평가 절차 그러면 5글자로 기억을 하되 여기 기본적의 기, 계획의 계, 확인의 확, 수집의 수, 분석의 분 해가지고 5글자로 기, 계, 확, 수, 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평가는 어떻게 한다? 기, 계, 확, 수, 분 기본적 사항, 계획을 세우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의 값어치를 찾을 때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물건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 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가의 의뢰는 고객이 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고 평가 절차는 평가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감정평가 의뢰는 평가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평가업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뢰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기본적 사항이라는 걸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의뢰인, 누가 의뢰했느냐? 그다음 물건,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그 다음에 목적, 이 평가 목적은 그게 가치를 찾아서 이게 어디에 쓸 거냐? 만약에 정부가 수용을 할 때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보상평가는 공익평가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공익 목적에 사용한다 해서 공익평가라고 하고 만약에 평가된 결과를 내가 대출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담보가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보평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익평가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해서 평가 목적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날짜를 정하자는 거죠. 이게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날짜로 하느냐? 가격조사가 완료된 날이다. 꼭 기억합니다. 평가는 어떤 날짜로 한다? 가격조사가 완료된 날. 만약에 임료라고 한다면 임대료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초일로 한다는 걸 참고로 기억하고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가격이라는 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점 수정할 때 시점 수정은 나중에 제가 거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데 이때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해서 이 날짜를 정해놓고 간다는 것, 이게 뭐냐면은 기준 시점, 평가에 조건이 들어간다는 평가 조건,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평가업자가 계획을 세웁니다. 현장 가서 물건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해요. 수집을 했으면은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분석하느냐? 뒤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3방식이라는 3가지 방법으로 평가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앞으로 3방식 그러면 원수비 그렇게 기억합니다. 원수비 그러면 원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을 우리가 3방식 그럽니다. 3개의 방법으로 가치를 찾아내면은 가격이 3개가 나와요. 그 3개를 시산가액 그러는 거죠. 이게 임시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3개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평가액을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평가의 절차를 하게 된다면은 1번은
의뢰는 고객이 하는 거니까 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평가 절차는 기, 개, 확, 수, 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3방식 그러면 원수비, 그 다음에 기준 시점 그러면 가격조사가 완료된 날이다.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거 했어요. 감정평가는 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기준을 정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시장가치 기준 이런 말이 있어요. 평가를 할 때는 가치를 찾아낼 때는 시장가치로 하라 되어 있어요. 이게 5조거든요. 그러면 시장가치라는 게 뭐냐? 5글자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통상적인 통, 충분한 기간의 충, 정통한 당사자의 정, 자발적인 자,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의 성. 그래서 5글자 통, 충, 정, 자, 성. 이 5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시장가치라고 하고 이 시장가치로 가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1번의 시장가치 기준이고요. 그 다음 2번 현황, 현재 상황 이런 말이에요. 이게 6조인데 그러면 언제 현재 상황이냐? 기준 시점이죠. 항상 날짜는 기준 시점이고 기준 시점은 어떤 날짜입니까?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죠. 그래가지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은 제외하면서 특별히 공법은 인정을 한다는 거. 공법은 인정을 한다는 말은 사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숨었어요. 그래서 현황이라는 말, 이게 6조고요. 그 다음에 7조에 해당되는 개별 물건 기준 있어요. 물건 하나당 가격 하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방식에 대한 규정이 11조에 하고 있어요. 원수비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 11조에 구하고 있다면 이 4가지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최유효 이용은 이건 규칙에서 정한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최고의 가치라는 게 뭐냐? 이게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이고 타당성을 따져서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나중에 뒤에 원칙을 하면서 한 번 더 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만든 개념이고 규칙으로 정한 개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2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감정평가 규칙의 1.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시장가치 외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는 원칙은 시장가치로 하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가치라는 것은 5가지 조건, 통, 충, 정, 자, 성 이 5가지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외적일 경우 외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지문. 2번 감정평가업자는 기준 시점의 형성 요인 등을 다르게 가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도 예외적으로 맞는 지문. 3번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물건 하나당 가격 하나인데 조건 2개가 들어가죠. 일체로 거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로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다. 이거 틀린 거 알겠죠? 어떤 날짜로 한다?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 뒷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7조에 물건 하나당 가격 하나로 하라 라고 하는 게 개별평가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를 두 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구분이라고 하고 가치를 달리할 때 이렇게 하라 말이죠. 대표적인 게 산림이요. 산림은 산하고 나무를 합쳐서 이제 산림이라고 하죠. 산지와 인목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비싼 값어치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경으로 팔렸다. 그러면 나무 가격 따로 산 가격 따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산림은 구분평가가 원칙이라는 것, 다시 중요한 개념이에요. 산림은 무슨 평가가 원칙? 구분이 원칙이라는 것. 그 다음에 땅을 가격을 구할 때는 땅이 한 개다 라고 할 때는 필지가 한 개입니다. 필지가. 왜냐하면은 한 개라고 할 때는 소유권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필지가 소유권이니까. 근데 이 한 개의 땅이 뭐냐면은 넓은 땅이어서 여러 용도로 구분됐어요. 그 용도가 획지거든요. 가격으로 구분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필지가 큰 땅을 나눴다 해갖고 필지가 클 때는 구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밑에 걸 보면은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용도가 불가분의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필지가 들어갈 때는 일괄하여, 원래는 필지 하나당 가격 하나가 원칙인데 여러 필지가 들어갈 때는 일괄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필구 그 다음에 회계를 이렇게 기억하자고 하죠. 필지가 클 때는 구분평가로, 획지가 클 때는 일괄평가로. 필구 그럼 뭐가 클 때? 필지가 클 때. 회계를 그러면 획지가 클 때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땅이 한 개라고 할 때는 필지다. 그래서 한 필지를 나눠서 했다 그러면 구분, 만약에 여러 필지로 했다 그러면 일괄이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우리가 건물과 그 다음에 대지를 우리가 일체로 거래할 때를 복합부동산이잖아요. 땅과 건물은 두 개죠. 두 개인데 가격을 구할 때는 땅 가격 따로 건물 가격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일체로 거래할 때는 우리 하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괄평가. 예. 그 다음에 한 개를 2분의 1로 나눈 거죠. 이때는 지문에 일부분 이런 말이 들어가요. 일부분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부분평가인데, 대표적인 게 수용했을 때, 정부가 수용을 하면 보상을 할 때, 그러면 그 보상된 땅이 한 필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된 일부분만 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건부감가. 이게 건부지의 가격이 감가한다 이 말이죠. 땅 위에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로 인해서 땅 가격의 값어치가 떨어질 때 얼만큼 떨어진다? 철거비만큼 감가한다고 그랬죠. 그때에 이 전체를 감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바닥 땅만 일부분만 감가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건부감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문에 건부감가 그러면 무슨 평가다? 부분평가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표준지로 들어갈 때, 이제 표준지라는 것은 땅의 가격만 구하는 게 표준지입니다. 나중에 공시제도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나지상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 위에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땅만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건물은 없다는 조건을 달고 땅만 독립적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는 독립평가고 건부감가는 부분평가다. 조금 어려운데 기억합니다.
표준지는 무슨 평가고 독립평가고 그 다음에 건부지는 부분평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해서 원칙은 한 개를 한 개로 하지만 한 개를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하나로 할 수도 있고 한 개를 2분의 1개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자, 틀린 거. 조건부 평가란 이제 가격의 증감 요인이 새로운 상황을 발생을 상정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는 걸 조건부 평가 이거 맞습니다. 소급 평가란 소급이라는 건 시점을 과거로 가는 것을 이제 소급이라고 하죠. 그것을 소급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점으로 기준 시점을 당기는 걸 소급 평가라고 하는데 대개 소송이라든가 또는 보험이라든가 또는 상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소급 평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보험 같은 거 보자고요. 어떤 건물이 불이 났어요. 그런데 화재보험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구할 때 나중에 불난 이후에 이제 보상을 해주지만 그 보상 가격을 정할 때는 화재 발생일로 그래서 소급해서 기준 시점을 정해 갖고 가치를 찾아낸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무슨 평가라고 한다? 소급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용어로 과거로 간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3번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일괄 맞죠? 그 다음에 4번 법정 이게 법에서 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용할 때 세금할 때 이럴 때는 꼭 가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법에서 정했다 해서 법정평가 그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평가 여기서 구분 그러면 가치를 달리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일부만 평가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분으로 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부 그러면 부분이고 그럼 구분 그러면 가치를 달리한다 해서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서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우리가 평가 쪽은요 감정평가 규칙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은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파트니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암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